나와봐야 나오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아니 우리 또 양희신님은 혹시 그게 또 그 립 서비스가 하이닉스한테 대한 가격 협상용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지금 HBM을 주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거는 아마 절반 정도 가격으로 삼성전자는 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안 간 게 어딨노? 다 갔지 뭐. 예. 알테오전도 갔고 삼성전자도 갔고 반도체 가는데 2차 전지도 갔고 아니 궁금하다. 오늘 빠진 섹터가 있어요? 어디? 보시죠. 보시면 됩니다. 누구? 형 자료? 방산주 빠졌네요. 방산주가 빠져? 빠지고 음식료 업종 빠지고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끝. 이상입니다. 네. 방산 음식료. 네. 왜 또 음식료 왜 빠져? 뭐 빙그레는 무슨 뭐 자사주 매각 소각도 한다고 그러고 하더니만. 빅그레가 그게 이쪽에 저 인적 분할이에요. 그나마 다행히도. 그나마. 예, 그나마. 그래서 홀딩스랑 인적 분할을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3세 경영으로 가는데 지분 3%밖에 안 되는 회사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좀 고지고대로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 후렴이 있잖아. This is Korea. 상법 개정 가야죠. 그건 어디까지 왔어요? 진도가. 민 팀장. 어떤 게요? 상법 개정은. 그걸 제가 진도를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이 어디까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그 뭐죠? 금투세. 금투세. 네, 금투세 이제 폐지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왔고 사실 그거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끝난 거 아니거든요. 예, 그 이야기만 있었고 그 뒤로는 뭐 야당에서 상법 개정하고 같이 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말은 계속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사실은 뭐 바로 옆에 국회가 있긴 한데 제 여의도에서 거의 뭐 들어갈 일이 없어가지고 다 다녀오세요. 좀 한반도 좀 다녀오셔. 예. 가가지고. 화장실도 좀 쓰시고. 그냥 이렇게 뭐 그쪽으로 제일 이렇게 그거 한 의원실에 따뜻하게 들어가고 저 키맨 민재기입니다 이러면서 아시죠 이러면서 상법 개정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중이십니까 정도는 여쭤보고 오셔야지.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어쨌든 모 당의 대표의 뭐 1심 선고인가요? 오늘 2심 선고였나? 또 헷갈리네요. 1심인가요? 네. 네. 선고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더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가 더 걸릴 수 있겠죠. 속도가 이제. 예, 사실 이게 이제 선고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약간 또 그게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네. 또 뭐 또 저 이재용 회장 또 2심에서는 또 1심하고 네. 똑같은 구형이 나왔더라고. 시정이 5년. 요거는 구형이죠. 네. 그렇죠. 구역이다 보니까 뭐 아직 선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설령 또 그거 한다더라도 또 상고가 있을 수가 있네. 2심이니까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네. 네. 이게 무슨 뭐 오늘 좋았던 삼성전자 내일 뭐 주가에 영향 줄 재료는 아니죠.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아닌 것 같다. 네. 오케이. 젠슨왕 이눈이 형 이 말 이거 이번에 믿어도 됩니까? 어? 삼성전자 HBM 무슨 뭐 승인 박차 빠르게 작업? 이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왜? 결론 딱 내리시고. 왜? 예. 아니라고 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왜 믿음직가 않아요? 머리는 믿음직가 않아? 좀 의심이 가고요. 왜요? 네. 아니 뭐 말은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동안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한 케이스가 또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또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진심인지 진짜 그렇게 될지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뭔가 임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젠슨왕 뭐 CEO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어쨌든 삼성과.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어닝콜이었나 그때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이야기는 했지만 네. 삼성전자 이야기는 없으면서 사실 이제 실망감이 컸었거든요. 도움 잘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삼성전자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학위 수여식인가요? 홍콩에 무슨 어디 대학교 네, 예쁜 거 뭐 이렇게 입고
네,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 뭐 빨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나와봐야 나오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아니 우리 또 양희신님은 혹시 그게 또 그 립 서비스가 하이닉스한테 대한 가격 협상용 아니냐 뭐 이게 그런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지금 HBM을 주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거는 아마 절반 정도 가격으로 뭐 삼성전자는 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수요를 제대로 안 나오면 남는 거는 사실 없는 장사가 당분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될 수는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가봐야 아는 거,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심증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흘러가죠. 마음은. 네, 왜냐하면 급한 거는 삼성전자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가격 확 후려쳐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돼버리면 당분간 거기서 수익은 좀 안 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 나올 때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방금 양희신님의 이런 얘기 이제 충분히 도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또 하나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이런 어떤 인식도 있다 하는 걸 한번 확인하고 가기도 하고 이 채팅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이런 어떤 알짜 정보도 나오니까 또 요거는 물어봐야겠다. 도부님이 하셨네. 민수 형 알땡땡땡 털렸을까 궁금하네. 네, 털렸어? 주말에 털렸어 지난번? 원래 어. 추세 깨지면 어.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매매? 예. 털려서 그래? 예, 줄여서 갖고 있습니다. 아 줄여서 네. 다 튼 건 아니고. 예. 이게 그냥 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이상이 없는데 이게 한번 추세 이탈하게 되면 되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알테오전에서 뭔가 이렇게 입장 발표 내지는 그게 있었나요? 살짝 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식으로? 뭐 이상 없다 그러고 이상 아마 없다? 이제 예, 로얄티 관련돼서 한 3년 이내에 지금 알고 있는 로얄티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자신을 갖는 것도 근데 그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노이즈예요, 노이즈. 노이즈. 예. 근데 거기다 이제 바이오를 이걸 계속 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올해 한 해 동안 뭐 거의 뭐 10배 올라온 거 이 종목을 딱 지금 기준이 아까 방산주도 왜 밀렸냐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왜? 차익 실현이죠. 대주주 양도세. 예. 아. 한 해 계속 강하다가 연말쯤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또 손박 좀 대고 하는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테오전이 다시 중요한 자리 안쪽으로 들어왔느냐?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좀 펼쳐질 것 같고 못하면 다시 한번 출렁이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싫은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전략은 뭐 아예 다 무시하고 내년까지 해서 한번 그래 3년 동안 가보겠다. 뭐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알테오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가 일단 오늘 대장주가? 살아나다 보니까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 제가 말씀드렸는 건 상당히 위험한 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네, 왜냐하면 아랫골이 길게 단 거를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운동으로 쫙 쭉,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하락의 에너지가 더 큰 모양이죠. 모양은. 근데 뭐 한 분이 살려주셨죠. 대표님 플러스 그 엄민용 연구원이라고 네, 신한투자증권에 네, 이 알테오젠을 오늘 리포트. 네, 그 리포트가 안 나왔으면 지금까지 글쎄요. 알테오젠 관련한 루머가 뭐 진실 인정은 없다. 진실 인정은 네, 없었다. 네, 네. 이거는 매수기에다. 그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 리포트. 왜냐하면 목표 주가 7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승률을 150%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계속 커버를 해온 애널리스트 그분의 입에 따라서 사실은 주요 몇 종목들이 올해 움직였었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알테오젠이었거든요. 아하. 그분이 데뷔하면서 가장 먼저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여의도 데뷔하면서 밀었기 결정해지 때문에. 차원했었구나. 근데 그거를 주말에 딱 내니까 그분을 좀 따르는 많은 투자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 리포트를. 오, 자신감이 조금 생긴 거죠, 사실은. 왜냐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한데 그분이 이렇게 강하게 한다? 그럼 한번 일단은 믿어보자. 라는 분위기가 저는 뭐 장 출발하기 전부터 알테오젠의 주주분들이나 뭐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좀 형성됐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한 주 동안 34%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예, 그분이 이제 또 리포트를 바로 내주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고 대장주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뭐 그동안 같이 빠졌던 뭐 올릭스라든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SK 바이오팜 등등
다 오늘 한 5%에서 한 10% 사이는 다 움직였습니다. 대장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스러운 부분은 또 미국의 금리가 또 4.3%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훈풍이 오늘 3% 정도 올랐잖아요. 예. 바이오가 예. 거기 바이오가 오늘 코스닥이요. 그래서 거기 바이오가 큰 역할을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엄민용 연구원이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네. 지난 한 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2대 주주의 주식 매도설, 매출 로열티 논란, 대규모 유상증자 루머가 쏟아졌는데 특허는 할로자임이 침해했고 2대 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고 이거는 완전 그러면 뭐 다른 얘기네. 2대 주주 주식 매도설하고 실제 2대 주주 지분을 늘렸고 이거 완전 뭐 반대로도 막 썰이 도는구나. 그렇죠. 근데 시장이란 곳이. 공시가 또 이대 주주가 또 지분 매입한 공시가 딱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 네, 나왔습니다. 저기 신한투자증권 엄미용 연구원의 이 리포트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 누가 대표님이라는 김민수 대표? 제가 털린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일부 우리 민수 형 일부 털렸으니까 오를 만도하다. 민방꿀. 어머나 저는 그렇게 있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표님이 또 그렇게 해석을 또 하시니까 또 이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네. 그런데 이거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올랐죠? 하이닉스는 겨우.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빠지지 않았나? 그렇죠. 개정처럼. 왜냐하면 HBM이 이제 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항상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는 그 소식 나올 때는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먹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도 엄청 삼성전자는 낮게 들어올 수 있고 물량도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엄청 작게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서 아까 어떤 필명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 이야기 들으면 하이닉스는 또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직 삼성전자는 멀었네. 우리 따라오려면. 그 분위기에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다 돌렸죠. 하락폭 돌리고 그러니까. 양봉으로 많이 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리고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것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았으니까 코스닥이 얼마 올랐어? 2.93%면 3%인데 이 뭐 거의 오늘 700 찍었어도 되는데 700을 못 찍었구나 코스닥이. 이거 유럽의 노스볼트? 네. 이게 유럽에서는 좀 알아주는 배터리 회사인가 보네. 뭐 배터리 쪽으로 하고 싶어서 배터리, 네, sorry.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예. 들어오고 싶어 했던 회사죠. 들어오고 싶어 했던 회사? 들어오고 싶어 해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으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계속 요거 정부에서 안 살려줄 수 있다. 우리는 왜 큰 기업이 하나 좀 흔들리면 어쨌든 정부 자금도 좀 투입을 하고 우리는 뭐 대마불사였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에서 우리 뭐 그럴 생각 없다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파산이라는 뭐 소식이 주말에 들려왔고 일단 2차 전지 전체로는 우리가 사실 노스볼트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MS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CATL이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 이런 이슈가 생겼으면 아마 우리 엔솔이나 뭐 SDI 막 날아가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중국 업체들하고 사실은 경쟁이 심한 거지. 경쟁이 완화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근데 노스볼트는 엄청나게 우리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다.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이 작아진 시장에서 한 친구가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남아있는 멀리 안 애들은. 갈게. 그래 네. 살펴가라 이 정도. 빠빠이가 됐고 일단 뭐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경쟁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네. 예. 뭐 엄청나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겠네. 뭐 그 정도가 오늘 2차 전지에 뭐 에너지로 좀 넣은 거 있고요. 그거 말고는 네. 없었나? 호재가 2차 전지 쪽에? 이게 예. 파산 보호 신청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산 보호 신청이에요. 파산 보호 신청.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스볼트의 최초 움직임이 BMW부터 그 자동차 회사들 쭉 돈 모아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숙련공도 없고 거기다 임금도 높고 그 유럽 임금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거다 보니까 이번에 딱 보니까 430억밖에 안 남았어요. 운영 자금이. 가야죠. 그냥 그래서 딱 가는 중인데
누스볼트가 그러면 그대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1분기 안에 구조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다시 뭔가를 이제 나오기로 하는데 그 중간에 스카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스카니아. 스카니아. 예, 그 스웨덴의 트럭 만드는 회사. 아주 그 간지나는 그 트럭, 스카니아. 그냥 이만한 트럭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이만한 트럭. 예. 거기서 자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한 3층 높이 쭉 운전석 있는. 1억 4,500억 달러 되기 시작하고 또한 미지의 플러스 알파가 1억 달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들은 유럽은 살리고 싶어해요. 게다가 캐나다, 멕시코 한 몇 개 국가 쪽에서 또 자금 조달해서 40억 달러씩 해서 또 한다고 했습니다. 파산이 아니고 파산 보호 신청이다. 보호 신청이죠. 예, 그래서 그거 아직 완전히 죽은 거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근데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 수율이 수율이 40%입니다. 그럼 그냥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리고 또 노스볼트 자체가 큰 위협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뭐 아무리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다른 업체들한테 뭐 거기 초기에는 해서 저거 나중에 경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수율 못 나오면서 그렇게 절절 매게 되면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또 돈으로 뭔가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날 미국장 놀고 맞죠? 네. 금요일 날은 또 반장입니다. 반공일 그렇지 반장 네. 오전만 하고 그러면 뭐 거의 이번 주 뭐 하다가 가버리겠네 미국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잘 가는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돈 빼면 바보 취급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호들갑 떨고 있다가 또 미국장 빠지면 또 이제 그래 너 갈 때 알아봤다 이 소리 또 나온다 우리. 근데 미국장 조정받으면 한국장은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엔 초기에는 같이 두드려 맞죠. 가야죠. 그 차라리 그냥 미국 조정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자금 넘어온다 이게 아니라 초기에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미국 버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잠깐 보시죠. 이거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 M7 있지 않습니까? M7 기업들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실적과 그리고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2023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빅7이 다 했습니까? 매그니피컨트 7이 다 했습니다. 성장률 보게 되면 35%. 파란 막대기는 뭔데요? 파란 M7에 예 M7에 실적 성장세. 실적 성장세고 예. 희끄무리 한 거는 493개, 500개에서 S&P 500개 중에서 7개 뺀 493개 나머지였습니다. 어. 근데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내년부터 가면서 이렇게 실적 전망치의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반대로 지금 2024년 것도 지금 추정치죠. 추정치죠. 오케이. 근데 반대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안정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까지 이제 간신히 나 좀 이제 살았어. 내년 내후년엔 두 자릿수로 성장합니다. 어허. 시장을 뭘 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저거 희끄무리 한 걸 봐야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주식 보자 그냥 저 M7에 마음에 맞는 거 하나 딱 사서 기다리면 그냥 계속 수익 났었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야 뭐 이제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일단 색깔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그래서 종목 장세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섹터 종목 쪽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더 미국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쫓아갈 수가 있는 장세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M7 기업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벌써부터 약간 뭐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게 네. 일단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보면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지수는 지금 이게 딱 전고점에서 크게 밀린 게 없는데 보게 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살살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PER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년 부분 봤었을 때 내년 거 엔비디아 51배에서 이제 30배 내년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살살살 다 그냥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까지 아직은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다 보면 테슬라는 이제 이거는 뺄게요. 95배 내년 가야도 95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매매하다가 미국 시장에 밸류 보고 있으면은 헉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매매하고 있구나. 예, 근데 그거보단 그래도 미국장은 그래도 성장의 한
이제 돈이 몰려서 성장을 그대로 프리미엄을 받는 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긴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제일 싸요. 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네. 자꾸 지금 하도 법법에서 분할하라 크롬 그거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만 나오게 되면 지금 내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딱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막 또 유럽에 대해서 압박 넣고 뭐 나토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그러면은 제재 이런 쪽으로 딱 갈 거 아닙니까? 또 독과점법 뭐 자기네 나름대로 또 딱 올려놓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또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트럼프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나가서 분명히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도와줘요 트럼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불확실성은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밸류를 보게 되면 내년도 저희가 보통 지금 S&P 500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밸류가 18배입니다. 18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 22배 정도 돼 있고요. 이거 그 빅세븐 기업들 보게 되면 밸류가 다 30배 정도 쭉 가 있다 보니까 예. 마음이 편하진 않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고 아마 요새 뭐 안 그래도 그 핀비즈에 들어가서 그 자꾸 이렇게 그 S&P 500 그 주가 맵 오른 거는 퍼렇게 초록색으로 네. 빠진 걸 빨갛게 하는 그거 보면은 잔잔한 종목들이 파랗게 돼 있는데 저 시총 크다고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쟤들이 약간 빨갛거나 약간 붉으스리하게 요즘 자주 나오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미국장을 하신다라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맞게 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로테이션 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만약에 성광밴드 이게 간다라고 했었을 간다. 때 먼저 기미는 미국의 그 피팅 밸브 회사인 그렇지. 윌리엄스 컴퍼니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벌써 저 여름 때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로봇도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보통 제가 하드웨어가 한국이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잘하면 쪽에 보면 액추에이터 이런 쪽도 미국 기업이 벌써 벌써 쭉 땡기고 있었어요. 쭉 땡기는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긴 한데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내년은 종목 자세.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뭐야 뭐야 7개 하고 493개 네네. 이제 수익률 그거 이제 다른 데서 이미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만 이제 마젠타님이 키맨님도 뭐 하나 꺼내 보세요. 아니 근데 뭐 키맨의 조선주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스틸 굿 어떤 거요? 조선 조선 이야기요? 조선의 키맨 키맨의 조선 조선 이야기 할게 뭐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네네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다 막 남들 같이 가니까 조금 오히려 더 상승률에서는 조금 딸리는 것 같던데. 전고점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전고점을 일단은 지난 여름에 조정받고 7, 8, 9월 달 쉬었다가 이번 11월 달에 전고점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고점 뚫었는데 여기 긴가민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이게 또 남아가시고 나중에 어떻게 저를 또 이제 요새는 전부 박제되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길게 갈 것 같은 게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있죠. 그게 2022년도 정도부터 올해까지 한 20배 정도 올랐을걸요. 변압기 관련된 게 변압기. 네, 20배나 한 25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네네네. 근데 그 회사가 올라온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숫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BPS로 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PBR 곱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커버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밸류에이션을 PER로 바꿉니다. EPS 곱하기 PER로.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PER이 12배, 16배, 20배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죠. 돈도 벌고 멀티플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 회사가 주가가 뭐 10배,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뭐 조선이 그렇게 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안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변학기 스토리를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똑같이 힘들었다가 작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작년 9월달에 변학기 수출 데이터 무너졌을 때 그때 장중에 10% 빠진 적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그리고 저점 찍고 몇 개월 있다가 막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초업이 수도 줄어들고 막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수출 데이터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길게 봐야 되는데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에 딱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저는 내년도가 이제 조금 올라온 신조성과로 인해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즌은 이제부터입니다.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BPS나 PBR로 시클리컬이니까 봐왔을 텐데 아마 예. 내년도 되면 예, 실적 가지고 아마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 생각되고 실적 좋아지면서 멀티플 올리면서 아마 변압기 올렸던 것처럼 적정 주가 올려가면서 하는 사이클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단은 짧게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지금 뭐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 때문에 시장이 무슨 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때문에 막 혹시나 또 흔들어 준다면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쉬었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땡큐하고 받을 만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확실히 증익되는 섹터는 조선이 아닐까.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다 싶으면 뭐 조선 하나는 조정받을 때 한번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야, 예. 마침내 재무부 장관 미국에 네. 지명은 됐어요.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형 좀 알아요? 스콧 베센트. 알죠. 유명하신. 근데 이번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흘러내리던 유로가 네. 이 뉴스에 반등하고 네. 달러가 이렇게 살짝 꺾이고 미국 측 수익률도 낮아지더라고. 네. 이 뉴스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머스크가 국가 효율부 장관으로서 근데 이게 실효성 있는 기관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얼만큼 뭘 보여줄 수 예, 있으면 예. 어느 정도 실권이 근데 트럼프는 기업 하시던 분이고 기업가고 이분은 공학자고 그럼 둘 다 만나면 효율 아닙니까? 효율. 예. 그럼 지금처럼 뭐 미국 재정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게 갔던 것들은 당연히 손을 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결국에는 그쪽에 같이 동조될 수밖에 없죠. 재무장관은 되게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가서 맞아. 예, 딱 톱니바퀴가 맞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판박이에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얼만큼 같이 또 보조를 맞춰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재정 건전성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트럼프 시기에 또 재정 막 해서 확대해가지고 지난 1기 때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막 잘라내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반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뭐 2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근데 시장이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그것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입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옐런 재무장관만 열심히 지금 또 추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효율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옐런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고 네. 같은 월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1기 때 스티브 머누신하고도 좀 다를 것 같아 느낌상. 머누신은 좀 그때 좀 뭐랄까 좀 트럼프하고 좀 잘 안 맞아. 네, 예. 좀 잘 안 맞았어. 그렇죠. 이번에 보면 거의 다 자기 사람이죠. 예. 확실한 이제 저기서 이제 하나 찝찝한 거는 워낙에 소로스하고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서 베센트가. 네. 소로스는 또 트럼프하고는 완전 그건데. 그 아36 반대가 뭐지? 완전 진짜 그 불구대천 비스무리한 그런 사이이긴 한데. 그러고 이거는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민 팀장이 요렇게 살살살살 천연가스 얘기하다가 결국 조선의 키맨으로 가버렸지만
응? 천연가스 해서 이제 유럽에서 EU 쪽에서 미국산 천연가스 쓸게 이러면서 이제 그래 했는데 요거 LNG 미국에서 요 선거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잖아. 드릴 베이비 드릴 하는 요거 막 예. 파내라는 거 아니야. 예. 미국에서. 예. 음. 베이비가 좀 느끼하게 가야 베이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파라 애기 파라 이게 아니거든요. 파라 애기 파라가 아니고. 오 베이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예, 일단 시간이 없다 보니까 후다닥 가겠습니다. 후다닥,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보다도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LNG 산업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어?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일단 1차 1기 때 확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보게 되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화석연료 진심이었다. 진짜. 네. 훅 올라가 버렸네. 기울기가 달라졌네. 근데 이때 어. 잘했던 게 그다음에 이제 러브 전쟁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우리 그거 가지고 또 유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글쎄. 장사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 트럼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정책은. 근데 뭐 그건지 이번에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또 유럽 막 때리고 시작하면서 또 이거 막 팔고 이거 나올 겁니다 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앞으로 캐파는 확 늘어날 것 같고 게다가 또 보시게 되면은 LNG 수출 터미널인데 지금 건설된 거 말고 건설할 걸 보게 되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쪽으로 다 어디 태평양 쪽에. 예, 여기 어. 이게 멕시코만이죠. 이쪽이. 그쪽은 그거는 멕시코만. 예, 어. 이쪽으로 다 몰렸는데 지금 규모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이 다 막았습니다. 풀어주기 시작한다. 아하. 그럼 지금부터는 엔지 가격 떨어지고 아하. 못 올라가고 아하. 유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하.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죠. 아하. 활용을 하는데 뭘 많이 하느냐 그러면은 어? 요겁니다. 복합 화력 발전. 그걸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 지난번에 제가 가스터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문과가 뭐 대파가 시카가 그거 그거 뭐, 그 예, 친구가 그 다음날 그게 문자가 왔더라고. 자스가 그거는 정류해서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대푸고 시쿠고 정류해서 그래. 바닷물을 정류해서. 그러네요. 그런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자, 복합.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열 가지고 다시 히팅 리커버리 보일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HRSG라고 하는 보일러가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왔었을 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증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글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열을 같은 에너지를 두 번 써서 더 에너지를 두 번. 그러니까 여기도 일렉트릭 파워가 나오고 여기도 일렉트릭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전력을 더 확대시킨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뭐 신재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신재생 하려면은 앞으로 또 글쎄. 투자 프로젝트 만들고 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건 2, 3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많아지지 이런 데 않을까. 강점 있는 회사들이 국내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대파가 뭐 이거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가는 거네.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조선도 그렇고 피팅 밸브도 그렇고 그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오케이. 딱 서 있다 보니까 저거 사면 지금 노노노노노 한국 증시 그렇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혹시 대파가 이거 끼리가 이게 요새 대세인데 그러면 이 삼양식품은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까? 임 팀장 어떻게 보세요? 대파야 되잖아 그것도. 네, 지금 기회죠. 기회라. 네, 내년도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쉴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때가 기회라 네. 본다 있다. 그래요. 미국장 좋고 내일 우리 날아갑시다. 코스닥 700 위로 가서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